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본격 와인쇼 레드앤화이트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네, 진행을 맡게 된 이영희이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을 맡으신 전 국제소믈리에협회 부회장이시죠?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1부 때 만나 뵀던 분들인데 다시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합상사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동아인 공성룡 팀장님. 안녕하세요. FL코리아 광명섭 팀장님. 에노테카 김지연 계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바쁘신가 봐요? 자주 나오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개건 MC로 저희 레드앤화이트 리포터시죠? 한성경 리포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레드앤화이트 오늘은 두 번째 명소 뻘을 다녀오셨는데요. 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와인 방송인데 웬 포장마차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와인에 대한 편견을 확 깰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뻘입니다. 네. 사실 일본에는 포장마차 개념의 와인을 많이 팔고 있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와인 포차가 많죠. 저는 이런 데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이제 주 메뉴가 아무래도 해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3시에 벌교에서 직송으로 저렇게 해산물이 퀵으로 배송이 조개예요? 되거든요. 꼬막이요. 꼬막. 벌교에서 직접 벌교. 네네. 저도 먹어봤는데 아침에 되게 주문해서 신선해요. 지금 9시 첫 차로 도착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원래 키 마구스랑 갖다 주시고. 산지 직송하는 게 일반적으로 네, 당일 산지 직송이고 행해지는 생물만 그런 업장들이 쓰니까 많지는 않죠. 다 싱싱해요. 그렇죠. 다 살아있고. 아침에 잡은 거 보니까 바로. 주로 가락시장에 가거나 어디 네. 노량진 그날 쓸 것만 딱 수산시장에 가거나 주문해서. 하지만 현지 산지 직송을 해서 이렇게 새꼬막? 고속버스로 양식 타고 꼬막? 오려고 하는 거는 아, 꼬막이 네, 두 이게 종류가 자연산 있구나. 참꼬막. 새꼬막하고 양식꼬막. 꼬막 종류가 좀 틀려요. 지금 지금 이제 꼬막 꼬막 철이라서 철이에요. 꼬막을 참꼬막은 많이 1년 드시고 내내 나오는 게 또 이제 아니어서 보시면 겨울에만 아시겠지만 드실 수 있어서 키종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도 꼬막 되게 전문점이다 맛있어요. 보니까. 이분은 그러면 여기 일하는 저희 아주머니세요? 집 제일 많이 나가는 사장님이십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왠지 아니요, 이쁘다고 가격도 나. 틀려요. 왠지 왜 참꼬막이 이리 훨씬 이쁘나 비싸요. 싶어. 아무래도 자연산이고. 오. 채취하는 방법도 사장님이 좀 열정이 튼튼하셔서. 넘치셔가지고 다 네. 너무 미인이세요. 네. 오. 이거 뭐예요? 지금 치즈예요? 메뉴가 네. 치즈 이게 키조개라는 치즈랑 메뉴예요. 치즈랑 키조개랑 진짜 저기 맛있어요. 치즈 그라탕이 와인에는 그라탕이요? 진짜 최고의 안주예요, 사실은. 와인에 안 어울리는 게 있나요? 그럼요. 그렇죠, 뭐. 좀 전에 계신 꼬막. 저기 가게 뻘은 화이트 와인하고 스파클 와인 전문으로 팔아야 될 거예요. 해산물. 해산물이면. 예. 잔이 왜 이렇게 많나? 잔이 스파클링 이제 잔, 저렇게 레드 가서 잔, 화이트 메뉴를 잔 주문하면 이제 메뉴에 어울리는 와인을 사장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세요. 이게 약간 포장마차이지만 처음에 배송 왔을 글라스를 때 다양하게 잠깐 갖추고 있네요. 드렸는데 네네. 꼬막, 참꼬막, 꼬막이 종류가 두 가지가 사실 있어요. 포장마차에 그라스가 양식 저렇게 꼬막, 일반적으로 촉하게 된 데는 포장해서 사실 가장 또 많이 없어요. 드시는 꼬막이고 사실은. 참꼬막은 자연산 꼬막이어서 새꼬막보다 훨씬 귀하고 드시는 법이 조금 틀려요. 맛도 좀 다른가요? 네, 맛도 틀려요. 좀 전에 드신 건 새꼬막 좀 고소하잖아요. 네. 자연산 꼬막은 이렇게 골이 훨씬 굵고 되게 와인 하면 살짝 안 뭔가 열리게 드레스업 데쳐서.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격식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와인이 생각나면 편하게 가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처음 보네요. 레드 화이트 이 컨셉과도 약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방송하고는 사실 또 이게 좀 더 짭짤하네요.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아주 편하게 가서 저게 지금 편안한 이제 안주하고. 인근이 수라상에 올랐던 명품 꼬막이라고 합니다. 네. 새꼬막은 누구나 좀 무난하게 드시고 참꼬막 대표적인 안주가 그러면은 네, 꼬막이랑 이제 키조개 그라탕이 네, 대표적인 메뉴인데 다른 메뉴도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떡볶이도 진짜 맛있고, 네, 진짜 다 너무 맛있어요. 메뉴가 제일 많이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꼭 방문하셔야 되는 그런 곳. 주방 대표님 참 이쁘시네. 많이 나간 메뉴 한번 쭉 뽑아봤는데 꼬막이 4,600 몇 접시 1년 동안 단연 1등이더라고요. 꼬막이 되게 싱싱한데 뭐 비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꼬막이 이제 새벽 비싸죠? 4시 매일 벌교에 주문을 참꼬막 해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벌교에서 비싸던데. 서울에 오는 고속버스가 아침에 9시에 딱 한 번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새벽 4시에 시장으로 주문 드리면 어머님이 보시고 그날 있는 물건만 챙겨서 9시 차로 실어주시면 터미널에 도착해서 아까처럼 퀵 아저씨가 직접 손으로 이제 다 채취하고 당일 하시고. 살아있는 생물만 음식이라면은 물론 저기 우리 아, 그럼 김준대 매일매일 계장님이 매일매일 최고 아니십니까? 먹고. 보통 안주는 몇 접시? 시작. 세계 시작이죠. 경상도 말로 시게 드시네 그거 아니에요? 시계 진짜 시계 드시네요. 근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와인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이 옆에가 와인 가격이네요.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소비자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업장에서 식당에서.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안주 때문에 와인을 자꾸 하니까 한 병이 아니고 두세 병씩 되니까 또 저렴하게 팔고 하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 음식이 워낙에 좋아서 재료가 좋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찾는 분이 아니 뻘이 유명하긴 유명하더라고요. 가로수길에서는. 사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먹다 보면은 접대할 때 보면은 사실은 7만 원 이상을 하나 시키게 돼요. 그냥 2병, 3병 더 되면 음식값보다 와인값이 더 나와. 이게 더 문제더라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와인 뭐 서너 병 드셔도 뭐 10만 원 언더 안에 좋은 거 보니까 가격별로 내가 잠깐 봤는데 뭐 거의 뭐 2, 3, 4만 원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근데 보통 이게 소비자가가 6만 원, 4만 원, 5만 원대인데 여기 여기 식당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다는 거는 가장 비싼 와인도 한 4만 원대라고 하거든요. 네. 가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아예 같아요. 비싼 걸 안 네.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것도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해산물 안주랑 어울릴 만한 네 와인을 직접 이제 시음을 해보시고 그렇게 선택을 하신다고 하세요. 네. 너무 많아요. 그럼 이게 다 드시면 하루에 처음에다가 공수해서 갔다 오면은 처음 와인이 뭐 초저녁에도 아, 또 너무 이렇게 맛있다 해서 재구매율 안주류가 없을 수도 아쉬워서 있겠네. 시키시는 네, 그럴 수도 있대요. 네. 네, 어제도 어떤 부부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리스트 보시더니 너무 막 갑자기 와이프분이 막 분위기 엮으셔가지고 네. 화이트 와인 3병 드시고 세 병이나. 네네네 너무 좋고 보통 와인 하면은 호텔이나 그럴 때 좀 따뜻한 것 레스토랑이 같아요. 3배 다른 이렇게 데에 정도 비해서 받는 가격 하는데 이분은 되게 그냥 받는 데서 저렴해요. 뭐 보통 한 기본 한 몇천 5만 원, 원, 한 5천 원 붙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최저가 단골 손님이세요? 네, 단골 분들. 2만 5천 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신대요. 네, 와인들이 있어서. 아, 그럼 주변에 바로 소개도 많이 하세요. 아유 그럼요. 주변에 여기를 데리고 오면 게임하시니까 데리고 딱 왔을 때 부킹 가능한 포장마차인가요? 굉장히 좋아해서 자연 자신 있게 네. 그렇죠. 또 한 명의 단골. 네, 아, 저도 이제 그렇죠? 여기 샤블리가 그렇게 맛있어요. 시원하고 온도가 정확합니다. 그렇죠. 샤블리가 가장 좋은 안주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굴이죠. 굴. 근데 여기 안주 중에 생각에 동네에서 나오신 분. 그 기가 막혀요 또. 저기 스파클링 와인, 떡볶이도 샴페인 같은 거를 떡볶이 이렇게 맛있어요. 들고 와서 딱 하면 바로 여기서 날라와요 이게. 그러니까 조심해서 안정시킨 다음에 따야죠. 거의 차력으로 따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분 같은데. 어디 감독, 영화 감독 아니신가 모르겠네. 아 진짜 소주 먹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와인 먹는. 아, 저렇게 이야기하셨죠. 거기 어디서. 저분 너무 재밌으신 분 같은데요. 이제 와인 같은 걸 누가 따를 때는 잔을 드는 것보다는 잔의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댄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나? 서로 예의를 차려주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또. 와인은 그럴 것 같아요.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 꼭 그런 자리라면 그 정도의 상식만 살짝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되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뭐 맞아요. 격식 없이 룰이 없이 어른이 뭐 아직 결혼 안 하시지만 시아버지가 와인을 따라주시는데 그냥 잔만 딱 이래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뭐 편하게 룰 없이 예의. 이제 요즘 이제 맨 밑줄에서 이제 상위 50위권에서 이제 점점 진입하기 시작한 데가 이제 뻘. 그래서 이제 번개 집단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번개 집단 번개 이게 뭐지? 우리 시장에서 갑자기 뻘? 뭐 이런 촌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와인 올라올 수 있지?
하는데 하고 딱 번개를 하고 왔더니 어이 이런 데가 있네. 이런 가게를 이제 만난 거죠 저희가. 이거 지금 저기 자주 오시는 분. 오. 네? 아, 저 와인은 파네세 와인인데, 저기 특이해요, 저게. 사르보스키 보석을 레이블에다가 딱 해갖고, 레이블 또 알루미늄으로 돼서 인기가 좋은 와인이죠, 저게. 시작하는 건가요? 네? 시작하는 건가요? 저분이 워낙 단골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와인 추천을 제가 부탁을 여기 처음 드렸더니 나왔을 때는 이거 샤블리를 와인샵이라 그렇게 강추를 생각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오지 근데 않았어요. 샤블리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저는 겉에서 봤을 때도 와인샵이라고 그러면 전문가이신 이상이사님. 들어와서 안주를 딱 봐도 와인샵. 제가 다 하면은 저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인테리어들 딱 보면 와인들 아, 그럼 굉장히 저게 많이 샤블리. 있잖아요. 네, 아니요, 요건 사블리가 근데 또 아니고, 한편으로는 또 아, 저 와인은 이제 그 판티니라는 코코치올라 와인 스와로브스키고요. 갔다가 네, 저것도 스푸만테 일종이죠. 네. 와인도 근데 저렴하고 샤블리는 사실은 프랑스의 샤블리 지역의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와인입니다. 샤르도네 100%, 우연히 한 병 네, 시켜서 샤르도네 먹었는데 100%. 괜찮더라고요. 지역의 지명을 따서 와인에서 나온 게 많이 알고 있지 샤블리고요. 않지만 주로 이제 거기서 사용을 하는 먹다 보니까 또 포도 품종이 괜찮고 샤르도네이다 보니까 하고 먹다 보니까 이제 굴이라든가 그래서 이 생선이라든가 추천을 이런 거에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어울리는 이름을 그래서 아마 잘 이게 모르겠어요. 해산물 포장마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점프 있는 거 뻘이다 이거 어떻게 보니까 발음해야 상어처럼 모르겠는데 그래서 샤블리가 이쪽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왈로브스키 박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도 받고 해서 저 같은 문외한도 이렇게 저분 와인을 따다가 좀 놀랬어. 즐길 수 있는 같이 재미있는 분이시네. 세잔인 것 같은데요? 이 와인이란 게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마 피님도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 가게 분위기 이야기했던 때문에 그냥 내용이, 자주 가는 술집이지 뭐 하면서 와인이 느낌으로 어렵죠. 들어왔겠지만 와인? 거부감 딱 그 와인이라는 그러니까요. 단어 그걸로 딱 거부감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와인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 문화에 이렇게 적응돼 있지도 않고 깊이 파져 사실 있지도 않기 저희들이 때문에 스테이크를 한 달에 몇 그게 번을 이제 먹겠어요, 꼭 고기하고. 거부감이 들 그건 수밖에 아닌 것 없는데 같아요. 우리 한국 음식에 여기서 맞게 주는 이 가게에서 주는 즐기는 좀 게. 소주집 같은 분위기, 우리가 흔히 즐길 수 있는 분위기, 혹은 우리가 흔히 먹었던 뭐 꼬막 뻘, 아니 꼬막 뭐 굴, 뭐 혹은 뭐 오징어 튀김, 뭐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서 좀 약간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게 격이 없이 때문에 와인이랑 그런 벽을 룰이 없이 딱 잘라버리는 와인을 그런 편안하게 느낌도 좀 가장 큰 즐길 건 수 뭔가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는 분위기라면 한번 너무 다들 괜찮다. 다녀오시면 와인이랑 할 것 같습니다. 벽을 깰 수 있는 사실 공간. 처음 가는 분이 와인이 다른 분들은 좀 와인 경험이 하면 없는 분이 호텔이나 이런 데서 드시면은 칼, 굉장히 집에 와서 스파게티 소화도 잘 안 될 뿐더러 굉장히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거의 많더라고. 와인을 먹는 사실.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약간 흔히 창피한 것도 있어. 이렇게 네. 와인을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음식분들은 진짜 너무 고마운 게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너무 편해. 넥타이를 입고 혹은 정장을 입고 이렇게 먹는 와인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벽을 깼다. 와인의 벽을 깬 곳. 그곳이 바로 뻘. 오늘 추천받은 와인에 어울리는 음식을 직접 해주시러 오늘 뻘 사장님 강현채 예, 사장님 맞으시죠? 네네. 예,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식에 맞는 와인은 오늘 호주 와인하고 뉴질랜드 와인을 오늘의 와인으로 정했습니다. 와인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이건 레드 와인은 호주 건데요. 남호주인 것 같아요. 파커 페이보리선 슈라즈. 슈라즈는 뭐 아시다시피 포도 품종이고요. 호주 대표적인 토착 포도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뉴질랜드 거고요.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빌라 마리아 프라이빗 빈 소비뇽 블랑. 저 소비뇽 블랑 마찬가지 화이트 포도 품종이고 100% 소비뇽 블랑을 사용했습니다. 빈티지는 2014.
쇼비뇽 블랑하고 보통 화이트 와인 그러면 일반 대중분들은 다 샤르도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레드 와인은 까베네 소비뇽 그거밖에 없잖아 사실은. 뭐 99%가 그거밖에 모를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 그렇죠. 사람들은. 네네네. 근데 오늘 특별하게 쇼비뇽 블랑하고 시라 네. 오늘 기대됩니다. 네네네. 그래 꼭 해산물이 레드 와인이 해산물에 꼭 안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고기에 맞는 와인이 많습니다. 그걸 조금 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고정관념을 한번 깨뜨리고자 오늘 레드 와인과 해산물도 한번. 오늘 요리는 어떤 요리를 저희가 해주시나요? 해산물 전문점이어서 가장 네. 인기 많은 키조개 요리하고 대하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네. 하나는 좀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 하나는 좀 시원하게 드실 수 네. 있는 메뉴. 그래서 하나는 저희 지금 매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와인 메뉴, 와인과 가장 많이 나가는 안주를 네. 하나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좀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하나 좀 부탁하셔서 네네. 그냥 집 앞에 정말 마트에 가서 막 사거나 집에 있는 냉장고 다 네, 정리해서 네. 냉장고를 부탁해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네, 두 좋아요. 가지 네. 한번 해봤습니다. 오, 생각보다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여기 와서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어제 좀 손질을 좋아하실 만한- 해오신 네, 것 좀 같은데. 손질을 미리 해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키조개 관자 그라탕부터 제가 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가 키조개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네. 벌교에서 받아서 일단 껍질 까고 손질은 좀 해가지고 왔고요. 적당하게 두께감 있게 썰으시면 되세요. 벌교에서 손질을 한 상태로 오는 건 아니고 직접 벌교에서 잡아서 따서만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손질을 다 네네네. 하시는군요. 요거는 지금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안 주니까 한 2, 3인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주현 씨. 저분은 항상 저번 시간에도 2인분 준비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아, 그러셨어요? 나중에 뻘로 직접 가셔서 드시는 네. 걸로. 저번에 한번 오셔서 저분 오셨어요? 진짜 세 개 안주 세 개 딱 그냥 시키는 거예요? 저분? 그렇게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생물 키조개는 썰 때 손 조심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워낙 좀 미끄러워서 자신 없으시면은 이쪽에 면장갑 끼고 네.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요령이 없어가지고 정형외과를 너무 많이 다니고 아 정말요? 손 미끄러우니까. 다치셔가지고. 네, 처음에 8년 전에. 많이 다치셨구나. 네. 계속 그 손이 작아지겠네요, 이렇게? 원래 손이 옆에 계신 분이 잠시 좀 꼬집어 주시면. 모르고 기저귀 먹다가 손가락 잘린 부분. 아, 키조개는 정말 좀 그래요. 이거 가끔 막 미끄러워. 많이 미끄럽고 가끔 특히 다른 살이 냉동이 씹히고 아니고 그러는 거야? 생물일수록 좀 그런 게 있어서 정형외과 가시다가 성형외과도 좀 가시지 그랬었어요.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안 드실 거죠? 아니요. 크기는 그냥 이렇게 작은 네, 깍두기 그냥 모양. 네, 잘게 썰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지금 팽이버섯 팽이버섯? 네, 팽이버섯 다 잘게 좀 다졌고요. 양파도 좀 깍두기로 잘게 다졌어요. 좋아하시는 거 있으시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 두 가지가 제일 그 키조개 맛도 살려주면서 간단하게 네. 준비하실 수 있어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또 맛있고. 제가 이건 소스를 좀 만들어 온 거 이거 뭐 섞을게요. 사과. 아니요, 그라탕 소스 일반적으로 파시는 건에다가 아, 넣으셔도 되고요. 네. 집에 없으시면 마요네즈에 와사비 뭐 이렇게 계셔도 되고 와사비를 조금 넣었어요. 색깔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키위 소스인가요 물어보시는데 약간 이렇게 뭐지 와사비가 와사비 냄새 확 나네. 네 살짝 넣으면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매콤함이 살아서 치즈가 좀 그렇잖아요. 그 느끼함을 맛을 확 좀 잡아줄 수 있는 것 잡아줄 수 같아요. 있구나. 음식 냄새가 거기까지 갔네요. 미리 와서 네. 그때 거의 한 판 다 드셔가지고 아 직접 드시고 오셨었죠? 이거 드신 키조개? 피자 치즈를 이거는 네, 올라왔어요. 치즈? 아니요, 피자 치즈. 아 그냥 네, 피자 치즈. 모짜렐라 피자 치즈. 아 모짜렐라. 아, 그러면 이거는 레드 와인하고 한번 레드랑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이거는 신데르 와인이어서 트위스트 캡으로 네, 우리 저 바카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따는 거예요. 트위스트. 네네. 바질 네. 위에 이런 거는 이제 뿌리시면 되세요. 거꾸로 놔도 되고 눕혀 놔도 되고 네. 세워 놔도 되고. 일반 분들이 레드 와인을 보관법을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틀리죠. 저 같은 경우는 신문지에 말아서 신발장에 보관할 데 없으면 신발장에 놨다 그래. 감자야 고구마야 무슨 신문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 이야기하는데 좀 끼어들지 마시고. 저는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데는 보면 아파트에 창고 있죠. 거기다 다 놔두더라고. 그러면 그 계절이 변하면은 이게 온전치 않을 텐데. 우리 집도 다용도실에다 그냥 네, 다용도실. 세탁실 옆에. 아니면 김치 냉장고. 예. 그러면 저 화이트 와인 같은 건 그냥 냉장고에 그냥 놔두고 끝나고, 어떤 분은 선물 받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와인을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와인이, 저 사람이 내한테 얼마짜리 선물했는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고, 두 번째 이걸 내가 받았는데 와인을 내가 싫어하니까 이걸 선물을 줘야 되는데 얼마짜리인지 알고 싶고 줄만한 거 되는지 싶어서 이렇게 그래 검색하시는 분 대부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와인을 선물 받으면은 사실은 3일 안에 먹고 전화를 해줘야 돼요. 사실 진짜 안 먹었으면은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게 예의인데, 우리가 김치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잘 먹었다고 접시 갖다 주면서 이야기하듯이 또 와인도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아낀다고 다. 우리 딸 시집 갈 때 따야지. 근데 와인 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다 식초가 돼버리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특히나 이런 그 신대륙 와인들의 이 트위스트 캡 때문에 네. 조금 더 용이하게 됐어요. 예, 코르크로 있으면 좀 코르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좀 보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이 트위스트 캡을 사용을 해서 눕혀놓지 않아도 되고. 예. 사실은 이제 와인을 관리한다는 거, 보관한다는 거, 물론 셀러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또 뭐 지하 창고, 지하 까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않으니까. 네,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익으면 원래 키조개는 오래 익으면 익을수록 질겨지기 때문에. 가까이 냄새 맡으니까 너무 좋아. 네. 얘는 지금 다 된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여기 와인 오픈하니까 이건 와인인데요. 아, 와인을 오픈하는 거죠? 아, 미안해. 우리 음식에, 나 음식 방송인 줄 알고 미안해요. 아, 정말 실수했어. 냄새가 가까이서 맡으니까 너무 좋다. 맛있겠다. 제가 좀 헷갈리면 이분이 중심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분 또 음식이고 이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여기는 지금 푸드 앤 화이트죠. 요거는 지금 시라라는 품종이고, 보편적으로 이제 아까 그 설명 초반에 레드 와인이 보통 까베네 쇼비뇽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신대륙 쪽에서는 이제 피노누아나 시라가 이제 대표적인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라가 조금 더 안 익어도 맛있어요. 남성스러운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대륙은 아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르크를 안 쓰고 지금의 그 소주 뼈 따듯이 핑스케로 쉽게 딸 수 있는. 와인을 먼저 하는 건 예, 제가 아니, 그런데 이거 어른도 안 드셨는데 음식을 먼저 이렇게. MC의 자격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시라가 보니까 빈티지가 2013년도예요. 보통 연도가 이게 나온 지 생산된 지 몇 년 정도 된 게 제일 맛있을까요? 그런 걸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더라고. 보통 와인들이 뭐 시라뿐만 아니고 멜롯이라든가 뭐 까비네 소비뇽이라든가 뭐 피노누아라든가 뭐 여러 개 많잖아요. 그런데 나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아, 쉽게 생각하면 뭐 프랑스의 보졸레 누보 같은 경우는 핵 포도를 먹기 위해서 당에 수확한 포도를 먹기도 하지만, 사실 와인은 바로바로 먹기에는 아직은 좀 저희 나라 현실에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저희 나라 분들이 너무 급하세요. 성격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많아서. 빨리 하세요. 급하게. 이거 지금 식어 안주 지금. 준비돼. 아, 네네네. 키조개 식어. 건배부터 할까요? 네. 저희도 와인 좀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 고가의 와인들도 사실은 한 10년 정도 숙성을 해서 10년 정도 있다가 먹어도 될 와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3년 지나면 바로 예, 먹는 분들이,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최소한 약간 장기 숙성된 약간 그랑크리 와인들은 약간 5년 정도는 최소한 지나야지 이 어느 정도 너무 좀 맛있어. 맛도 사라질 있을 전문가가 뭐 거고. 열렸다 그러고. 네네네네. 와인이 이게 좀 드라이한 와인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드라이하면 드라이하다고 생각하면 아니, 돼요. 좀 끝맛이 달콤하지 않고 약간 씁쓸한 맛이 나면 드라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좀 끝맛이 좀 씁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와인을 표현하실 때 남의 눈치 보시면 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걸 질책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와인 안주 중에 하나고요. 정말 이거를 처음에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을 때 그 이후부터 계속 뻘에 가서는 레드 와인을 먹을 때 항상 꼭 시켜 먹는 안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입맛에서는 딱 그 고소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추냉이의 약간 그런 그렇지. 그 맛이 딱 와인하고 먹기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계장님은 근데 싫어하는 음식은 있으세요? 싫어하는 음식은 없고요. 못 먹는 음식 2개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와인을 판매한 거는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손님들이 이제 스파클링에 소주랑 같이 믹스해서 드실 때 많이 드시고 남자분들이 오셔서 소주에도 굉장히 많이 드셨던 메뉴거든요. 의외로. 근데 요즘에는 레드 와인 시키시면 거의 이거는 기본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선택을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 저희 집 키조개가 워낙 싱싱하고 이거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이 꼭 많이 안 익혀도 그냥 그 식감 자체가 너무 좋은 아이들이어서 만들기도 가볍고 드시기도 부담 없고 배부르지도 않고. 와인을 조금 더 이렇게 하시면서 뻘이라는 업장에 매출하고도 직 연관성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결례가 안 된다면? 아직은 제가 이렇게 카운팅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일하는 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어떤 이렇게 좀 손님들이 드시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성비 좋은 와인들을 찾다 보니까 손님들이 가격 대비 너무 좋은 와인들이 많다고 좋아하시고 한 번 오신 분들이 다음에 또 친구들 데리고 오셔서 야 여기 정말 와인이 맛있고 착해 그러면서 뭐 이렇게 드실 때 너무 행복해요. 한국 음식하고 와인하고 접목을 하려고 요리 연구가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되게 편견이 있어요. 약간은 좀 격식 따지려고 하고. 근데 월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허물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있어요. 예, 많이 계시고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물론 수입 회사들이 계시지만 수입 회사들의 적정 마진회가 넘겨주는데 레스토랑에서 또 물론 뭐 자리세라든가 뭐 여러 인건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을 너무 올리니까 음식값보다 너무 비싸게 받아요. 뻘 같은 분이 사장님이 제가 느낀 거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받는 가격이 진짜 5,000원 소주값 플러스밖에 안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이 가게가 와서 사실 이거 와인집은 아니잖아요. 안주를 팔기인데 곁들여서 또 와인을 같이 하고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쪽에 와인 가격이 너무 업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또 저는 생각하는 게 그만큼 비싸게 받으시는 분들은 또 서비스가 좀 다르시지 않을까. 잔 하나를 닦아도 아니요 하긴 하는데 저희는 뭐 이제 따서 이렇게 따라드리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병만. 레드 시키시면 코르크 따게 필요하면 뭐 가서 따시라고 드리고 만약에 못 따겠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 조금 도와드리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격식 거예요. 차려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잔은 깨끗이 닦아요. 와인은 대화의 술이고 분위기고 일반 분들이 와인을 왜 먹고 나면 머리 아프다 하는 이유가 마실 줄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꿀꺽 원샷. 그럼 좀만 내일 아침에 머리 아파 죽겠다. 이 와인을 먹으면서 싹 올라왔을 때 그때 중단을 하고 또 내려갔을 때 와인을 한 모금 하면서 다시 올리고 이걸 갖다 습관성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하면은 한 4잔 먹으면요 하면 술 취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2차로 맥주 한 잔 먹고 머리 막 아프고 소주 먹고. 집에 있는 집에 것들을 있는 거? 가지고 그다음에 슈퍼에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거. 저 친구들하고 모여서 먹을 때 좀 많이 하는 건데요. 뭐 그냥 파프리카 뭐 이런 네, 좋아하는 야채, 뭐 좋아하는 과일, 뭐 집에 먹다 남은 햄, 베이컨, 다이어트 한다고 사는 닭가슴살, 뱃살 이런 거 그냥 다 깍둑 썰기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신 콥샐러드 버전으로. 이건 뭐예요? 얘는 제가 좋아하는 샐러리. 아, 샐러리 좀 좋아해요. 아 샐러리를 이렇게 네. 썰어오신 그럼 거구나. 이제 집에 계란 있으시면 계란 삶아서 근데 가져오려고 저는 메추리알을 좀 삶아봤고요. 메추리알 아닙니까? 네, 이거는 메추리알. 메추리알인데 집에 이제 계란 있으시니까 네. 계란 삶아서 아, 깍둑 썰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100%고요. 말보로 지역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빈티지
빈티지가 14년 빈티지인데 빌라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30% 정도는 안 나. 큰 회사네요. 네, 이게 지금 설립 연도가 1961년이에요. 그래서 워낙 유서도 깊고요. 이 와인이 엄청 오래된 와인이에요. 사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14년 빈티지인데요. 쇼비뇽 블랑 품종이 원래 샐러드라든지 그다음에 처음에 식사를 하기 전에 간단한 스파클링 드시고 나서 가볍게 먼저 시작하시는 그런 와인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해산물에도 물론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샐러드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왜 콥샐러드라고 외국에 있는 콥 아저씨가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썰어서 네모나게 깍둑 썰기 해가지고 샐러드 얹었다 해서 콥샐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되게 쉬워요. 그냥 다 깍둑. 아저씨가 밥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쵸. 빈티지가 몇 년도? 14 빈티지. 14. 네. 조금 용하겠습니다. 네. 영하다라기보다는 후레쉬하다고 프레시하다. 예, 예. 조금 더 또 청량감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저번에 방송도 그렇고 이번 방송도 그렇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고가 와인은 필요 없다. 고가 와인은. 우리가 진짜 1, 2만 원대에 진짜 한 5만 원, 10만 원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와인을 좀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시라도 좋았고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먹고 또 기대가 되네요. 근데 여기는 완전 아마추어시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또 이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들은 여러 가지 와인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품종도 있고. 예, 일단 조용하게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 매장의 빌라마리아가 매출도가 좋아요. 아, 그래요? 아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알고 계신 분도 많이 쉽게 얘기해서 계시고 그쪽에 많이 나가니까 이쪽을 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짜고 치는 보수dob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배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배제를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고스톱을 칠 줄 몰라서 나오시는 분들 아무튼 한번 기대됩니다. 예. 네. 이거 트위스트 캡이고요. 이사님,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와인 먹을 때 근데 뭐 내 구석에 박아놨다가 먹을 때 냉동실에 놔두고 막 이렇게 온도를 몇 도로 맞추는데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데 제가 이태리에 처음 갔는데 보통 한 24, 5도 정도 되는데도 그냥 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먹어도 맛있고 사실은 너무 뜨거운 온도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도가 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장기 숙성, 장기 보관을 할 것 같으면 보통 14도씨 안쪽으로 봐야죠. 10도씨에서 14도씨 안쪽으로. 하지만 집에 있는 셀러가 여의치 않고 그러면 사실은 22도까지는 25도가 넘지 않게 그렇게까지는 보관하시는 게 레드는. 화이트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12도, 14도씨 안쪽으로 물론 보관을 하지만 드실 때는 보통 한 6도에서 8도씨 정도 그때 드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온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쉽게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일반 뭐 강의 나오고 하면은 콜라를 미지근하게 먹으면 맛있냐고. 콜라는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온도가 있듯이 와인도 사실 온도가 굉장히 맛에 좌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등한시 하더라고요, 일반 분들이. 짠할까요? 네. 사장님도 원래 저희가 오늘 이 화이트 와인을 화이트 와인 글라스에 일부러 먹어야 되는데 시음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레드 글라스에 한번 먹어봤어요. 예. 왜냐면 와인 잔도 중요합니다. 뭐 스파클링 와인들은 스파클링 글라스에, 예,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적절한 이거보다 볼도 작고 향이 빨리 피어 올라올 수 있게끔 약간 더 낮고 더 작은 잔에. 스파클링보다는 더 좀 와이드하면서 이것보단 더 낮고. 그렇죠. 낮고. 예, 예, 예. 조금 작은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화이트 와인을 먹어주는 게 시음을 해주는 게 사실상 좀 맞는 것 같은데 일부러 레드 글라스에 한번 먹어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 어차피 가격 뭐 이런 거에 대한 파괴, 상식 조금 넘어서서 달리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개념이니까 레드 와인 글라스에 먹어보는 화이트 와인 한번 즐겨보시고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우리가 몇 회 지나고 하면 화이트 와인 글라스에 화이트 와인을 한번 먹어보는 기회 다시 만들어 보자고요. 향만 맡아도
좀 약간 사랑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확 와. 어. 매출이 그 표현이 여자분들이 다르고. 이제 많이 늘었어요. 건배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건배할 때 보통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사실. 옆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항상 할 때 편하게 이 볼록올라온 부분을 할 때 소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 리델 그라스예요, 이게. 리델 그라스 아시죠? 저 좋은 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힘드네 오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유리 공예하시는 그 대표님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명품 글라스 리델 글라스. 근데 글라스를 보면 글라스도 사실은 명칭이 있어요. 예. 그 바닥에 이제 스텝, 볼, 립 이렇게 해서 베이스죠. 베이스, 스텝, 볼, 립 이렇게 있습니다. 스템이고 바디, 하긴 그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볼끼리 부딪히는 게 말씀. 그리고 저 멀리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기에 약간 있잖아요. 삐딱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이거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셔야지. 사실은 이제 화이트 와인 글라스도 사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잡으셔도 이렇게 크게 무방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믈리에 뭐 블라인딩 테스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버티컬 테이스팅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우린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볼을 잡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화이트 와인이다 보니까 손의 온도가 이 체온이 이 화이트 와인에 빨리 전달이 되면 화이트 와인이 금세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되게 낮은 온도에서 먹었을 때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드시고 난 뒤에 조금 남았잖아요. 그럼 첨자를 해줘야 돼요.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갔잖아요. 다시 차갑게 있는 온도를 넣어서 다시 그 온도를 맞춰주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구나. 근데 그는 저요? 아니 화나지 않아요. 아 사장님 안 가셨어요 아직? 아니 저 제가 계셨구나. 좋아하는 와인이어가지고 설명 듣고 있었어요. 코바 아저씨 이야기해가지고. 코바 아저씨. 네. 벌써 아니 원체 좋아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시나 봐요. 약간 많이 5월에 드시는데. 잔디밭 뛰어다니는 느낌 같죠. 이게 나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네? 달콤하고 상큼하면서 5월에 뭔가 초록색 잔디밭이 막 뛰어다니는 느낌의 5월에 잔디밭을 초록색 뛰어다니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느낌. 예 드세요. 근데 공감해 그런 그거 그런 뭔지 정말, 아시겠죠? 그런 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아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좋은 건데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이상할까 막 처음 먹었을 때 그랬어. 이렇게 산청포도 맛. 그러니까 맞아 약간 청포도 맛 초록색이 떠오르는 맛. 그래서 상큼한 맛이 나는구나. 아니 약간 열대 과일, 이거? 열대 과일 향들도 많이 올라오네요. 자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뻘에서는 사실 네. 밑에 양파를 채 썰어서 깔고 뭐 오징어랑 대하랑 키조개 이런 걸 살짝 데쳐서 얻는데 여기는 좀 제가 과일 좋아해서 대하만 좀 넣고 좋아하는 과일 그냥 다 썰어서 마음대로 썰어서 놓으시고 뭐 올리브라든지 아니면 베이컨, 맛살 그다음에 뭐 먹다 남은 식빵 프라이팬에 구워서 썰어서 크루통 만들어서 얹으셔도 되고요. 견과류 좋아하시면 이렇게 얹으셔도 되고 소스는 뭐 원래는 렌치 드레싱 많이 쓰시는데 그냥 상큼하게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사믹 발사믹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발사믹 발사믹. 좋아하거든요. 발사믹 소스 조금 얹으셔도 되고 발사믹 정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브로콜리, 뭐 포도, 딸기 세팅만 이렇게 예쁘게 해놔도 훨씬 너무 샐러드 눈으로 소스로 쉽게 만드는 거 이제 집에 있는 네 알겠죠. 네,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를 또 죄송합니다. 요거트를 또 네,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뭐 꿀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과일 자체가 다니까 저는 별로 단 걸 좋아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파마산 파마산 치즈를 좀 듬뿍 넣으셔서 이것도 뻘에 있는 메뉴예요? 네. 샐러드 메뉴에 지금 와인 들어오고서 조금씩 하나씩 늘고 있어요. 아니 해산물 포차인데 이런 것도 또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와인 드시는 분들이 좀 늘면서 예전부터 샐러드 생각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냉채 종류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한 병 드시고서 아까처럼 레드의 그라탕 드시고 나서 두 번째 때는 조금 상큼하게 화이트나 스파클링 많이들 드시고 싶어 하시니까 너무 치즈만 나가는 것보단 좀 이렇게 가볍게 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플레인 요거트가 조금 더 플레인해서 조금 달진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에 있는 과일들의 즙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오, 약간 맞아. 과일 혼합된.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 친구하고 그러니까. 와인 한잔 하실 때 너무 아무것도 너무 없이 괜찮다. 네, 그냥 진짜 베이컨도 좀 얹으시고 뭐 올리브도 좀 얹으시고 크래커 같이 옆에 곁들여서 리코 요거트 완전 진짜 플레인 맛있다. 맛있죠. 괜찮죠. 숟가락이 있으면 포크. 드셔도 돼요. 병 없으니까. 아니, 굉장히 들어오세요. 스파클링 와인을 먹어도 괜찮겠는데? 응? 스파클링하고도 맞죠? 맞죠? 스파클링 와인이 원래 샴페인 스파클링 과일 향이 많이 나는 지금 쇼비뇽 블랑인데 이 와인에 이 음식도 이 와인만큼 더 과일 향이 너무 풍부해서 조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아직 말 못하겠어요.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는 중이라서. 네. 이게 그러니까 상큼함에 상큼함을 더하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살찌길 걱정 없이 그냥 샐러드니까 너무 달콤하고 상큼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고. 그 음식의 궁합을 마리아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화이트 와인 쇼비뇽 블랑과 이 컵샐러드는 정말 마리아주가 딱 맞아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큼함과 상큼함이 맞는데 그 안에 소스에 따라서 이렇게 맛있어요. 와인을 더 계속 고를 수 있는 그런 안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땀이 많이 흘리는데? 그러니까요. 뭘 되게 급하게 먹었어요? 놀랬어요? 원래 딱 좀 많이 놀랐어요. 네. 오늘의 상식은 저번 시간에는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에 대해서 콜크 부션해 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에 부션해 놨는 어떤 게 부션해 놨고 어떤 게 정상적인 와인인지를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이상 이사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쇼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와인을 잘못 관리해서 사실은 이제 곰팡이화가 되어가는 이제 너무 고온에 두다 보면 와인도 끓어 넘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인을 수입하다 보면 적도를 통해서 배로 들어오는 게 꽤 많아요. 적도를 통과할 때 컨테이너로 갖고 오는데 냉장 컨테이너로 갖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수입을 해오면 상관이 없는데 냉장 컨테이너가 아닌 상태가 배 위쪽에 상단에 돼서 햇빛을 강렬하게 내리쬐면 적도의 온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잖아요. 80도에서 100도 정도 돼요. 거기가 그럴- 컨테이너 온도가. 그럴 때 잘못되는 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파클링 와인도 그때 만약에 터집니다. 그럼요. 예, 뻥뻥 다 터지죠. 예, 맥주들도 다 터지니까 그럴 때 와인들이 끓어 넘치거든요. 한 번은. 근데 이거는 정상 코르크고 보통 이 코르크가 보통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 3천 원 정도 제대로 된 것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에. 근데 이게 끓어 넘친 게 이게 끓어 넘친 거거든요. 끝까지 올라왔네요. 끝까지 완전히. 이제 이거를 먹게 되면 사실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와인의 맛이 나는 거죠. 이걸 왜 먹지? 내가 와인을 뜨거운 장소에 놓고 며칠 동안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파리도 막 끓고 뭐 못도 다녀가고 뭐 이런 그런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레드 와인의 잘못된 경우인 거고요. 이렇게 끓어 넘친 거는. 그리고 이것도 레드 와인이 잘못된 건데 이거는 온도를 너무 냉하게 갔거나 차갑게. 너무 급하게 올렸거나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안에 반짝반짝하는 게 있어요. 반짝반짝. 주석산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반짝반짝 이 바닥에 이렇게 비춰보면 반짝거립니다. 예. 와인이 결정체가 생기는 거죠. 굳어서.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소믈리에들은 이 주석산을 이제 와인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석산이 꼈다고 해서 이 와인은 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석산이 있어도 저도 먹습니다. 네, 크게 나쁜 게 아니라 얘는 온도의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줘서
이런 주석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화이트 와인 코르크인데 이건 부쇼네가 맞아요. 네, 곰팡이가 올라네. 쓸어 있어요. 아예. 네. 이렇게 곰팡이가 완전히 쓸어 있어요. 이건 이제 화이트 와인 부쇼네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와인도 와인 코르크를 갖고 있는 데들도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1000병에 한 병 나온대 부쇼네가 자체 코르크 분량이. 근데 우리 이렇게 와인을 잘못 보관하고 또 잘못된 상식을 잘못 갖고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부쇼네가 나는 와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와인을 조금 적절한 온도에서 약간의 습도가 있는 정도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게 와인이 부셔너가 났다고 해서 뭐 버리고 이럴 아, 필요는 그렇지는 없어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신선한 맛이 없다 뿐이지. 네네네. 저는 즐겨 먹습니다. 일부러. 이거 부셔내놨어? 그럼 한번 먹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먹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와인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나눠 먹기도 하죠. 왜? 그런 걸 알아야지. 아, 부셔나 신선한 와인이 아닌 것도 드셔봐야지 그걸 느낌을 알고 맛도 아는데 신선한 것만 하면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경험치도 먹어보기도 하고. 음식에 사용해도 되죠? 네, 화이트는 레드는. 죽는 건 아니니까 네. 사람이. 네, 단지 사망하는 건 신선한 아니니까. 맛이 없다 뿐이죠. 그렇죠. 네. 그 쿰쿰한 향이 좀 나긴 하지만. 자, 다음은 저 오늘 어떻게 팀장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네.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이었구나 저는. 아, 넘어갈까요? 할 말은 아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멘트 순서가 저쪽 순서로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니까. 첫 번째 방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뭐 출연해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분 또 오늘 요 두 번째 억지로 나왔잖아요. 진짜 싸우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저 맞아갖고 저래 됐잖아요. 오늘 치즈 그라탕과 슈라즈 품종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의외로 치즈 그라탕이라 그래서 약간 느끼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와사비가 마지막 피니시 그게 슈라즈하고 좀 어울리는 감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일 양이 아주 풍부한 쇼비뇽 블랑과 또 컵샐러드. 컵샐러드를 같이 운명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비대칭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또 계속 불러주시면 계속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벌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아, 솔직히 말해 두 분 회사 어때? 두 분 다 다섯 상 넘버 5 안에 들어가시죠? 회사가. 몇 손가락 안에 요새 들어오죠. 국내에서는. 국내 내에서는. 그렇죠. 네. 주현 씨. 주현 씨는 제 생각에 고종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아니 의자를 좀 튼튼한 걸 준비를 해. 그러니까 의자가 조금 약하게. 큰 쇼파로. 소파로. 네, 큰 쇼파로 좀 해줘서. 먹방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 눈치챘어?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지난번 스파클링에 이어서 이번에 레드 화이트 이렇게 시음하고 이렇게 또 레드 화이트에 대한 부존에까지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와인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다가가고 와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와인을 쉽게 하자고 했지만은 저도 뭐 방송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학교 강의는만 해봤고 뭐 와인 뭐 수입하고 뭐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다음에 3회부터는 좀 더 다른 좀 색다른 그리고 정말 시청자들이나 주위에 아마추어 분들한테 귀를 기울여서 정말 또 더 쉬운 그런 와인 상식이라든가 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시간을 꾸려볼까 합니다. 레드 앤 화이트 오늘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멋진 패널 분들 추천해 주신 와인 먹고 또 환상적인 요리 또 함께 해서 저 어떻게 정신없이 방송을 했는데 오늘 너무 즐거웠고 또 이제 와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어서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솔직하게 마시고 그 느낌을 얘기함으로써 천천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3부 더 즐거운 시간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 철학과의 정재영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와인을 처음 마시게 된 건 아마 유학 갔을 때인데요. 근데 그때는 되게 이제 어려웠을 때죠. 근데 제 돈으로 이렇게 와인을 사서 먹었던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이제 그때 친하게 지내던 그 영구년 오셨던 어떤 교수님 네 분, 그분들이 저희 이제 신혼부부라고 되게 이렇게 자주 챙겨주시고 그러면서 초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인 광이셨어요. 그러니까 다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라서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1년 있다 가셔가지고 저희가 뭐 많이 마실 기회가 없어졌죠, 당연히.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다시 와인을 이렇게 좀 많이 마시게 된 게 연구년에 이제 그 2013년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연구년을 가게 돼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사실은 뭐 딸이나 아들이나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같이 이제 잘 지내고 뭐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하기 힘든데 거기는 마치 시골에서 저희 가족만 이렇게 탁 남겨진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 얘기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딸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재밌는데 여기는 그 시골이다 막 그래가지고 엄청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에 와인이 늘 저희한테 어떤 여유, 만족, 어떤 평안함, 가정의 어떤 그 안락함 이런 거를 줬던 것 같아요. 아빠와 엄마가 또 이제 오빠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했던 그 분위기, 와인이 가져다준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가 딸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와인이 주로 이제 사실은 어떤 와인을 마셨냐면은 싼 와인을 마셨어요. 되게 한 10불 안팎의 이제 그런 와인을 목표로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이제 장을 볼 때 그 당시 추천을 많이 받았던 와인이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게 말백류의 와인하고 그리고 샌포드 피노누아 이런 와인이 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하여튼 추천 받아서 마신 와인들 중에서 그 두 가지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집사람이 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혼자 있는데 조금 조만간 이제 가족들하고 다시 재회합니다. 근데 어쨌든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집사람하고 그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장 보고 그리고 고기 사고 그리고 와인을 고르고 이런 것이 지금도 가족들을 이렇게 보고 싶다가도 이제 그 와인 그 향이 생각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인은 저희들에게 그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다 줍니다. 딸에게 이제 한마디 하자면은 처음 갔을 때 유학 갔을 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사실은 좀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또 오빠가 이렇게 힘이 돼줄 수가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모든 거는 본인이 헤쳐나가는 거지만 지켜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내.